저희는 만 17세부터 성인이에요. 진짜 못하는 친구들은 때리기도 하고 좀 선후배 관계가 손님 앞에서 다리를 절었다. 그러니까 다리가 정말 아파. 그러니까 월급이 한 1,000원 정도 되는데 너무 아파서 집에 간다고 사장한테 몇 번을 저르기도 했고. 안녕하세요. 저는 북한 식당에서 근무를 하다가 2018년에 탈북을 해서 2020년에 한국으로 오게 된 김서아입니다. 북한 식당은 북한의 외화벌이를 위해서 정부에서 운영하는 식당들도 있고 정부의 허락을 받고 외국에 나가서 외화벌이로 운영을 하는 그런 사장들이 운영을 직접 하기도 했어요. 정부의 허락을 받으려면 중앙당이나 이런 데서부터 허락이 다 되어야 되고 이게 단계별로 또 준비하는 게 엄청 많더라고요.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이런 대방들이 또 있어야 되고, 저희 캄보디아에서 제가 근무를 할 때는 저희는 크게 대방은 없더라고요. 근데 중국은 보통 중국에 있는 그런 또 중국 사장을 통해서 식당을 차리고 운영하기도 하더라고요. 제가 그때 당시 오디션 보고 할 때는 좀 한참 그런 열풍이 좀 일어날 때였어요. 여기서는 한 1000대 1 정도 이렇게 좀 경쟁률이 엄청 높고, 보통 여자들이 북한에서 여러 가지 직업을 다양하게 가질 수가 없거든요. 제한되어 있는 그런 직종이 많다 보니까 그래도 돈 벌러 나가는 쪽으로 여자들이 많이 지원을 했어요. 그래도 유일하게 돈 벌 수 있는 게 해외 북한 식당이었거든요. 다른 직업을 회사에 취직을 해서 다니기도 하는데 보통 저희는 월급이 엄청 낮거든요. 그러니까 월급이 한 1,000원 정도 되는데 그걸로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. 그래서 자기가 이게 일을 하고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해외에 나가야 그래도 그런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. 저희는 오디션을 볼 때 사장이 한 5명에서 10명 정도 방으로 이렇게 부르거든요. 한 명씩 테스트를 해요. 일단 사장이 데리고 나가서 업주다 보니까 사장이 오디션을 직접 보거든요. 거기서 키가 큰지, 그러니까 키가 무조건 165 이상은 되어야 되고, 거기서 생김새, 좀 한국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생김새, 그런 얼굴형을 많이 보고 일단 나이를 봤어요. 북한 나이로 많은 17세, 18세 정도 돼야 합격이 될 수 있었어요. 저희는 만 17세부터 성인이에요. 그리고 거기서 마지막으로 보는 게 이런 재간 같은 거, 피아노나 아코디언 뭘 할 줄 아는지 그런 걸 많이 봤어요. 저희는 북한에서 보통 성형을 좀 하는 그런 게 좀 많이 생겼거든요. 근데 성형을 사실 병원에 가서 하는 게 아니고 의사인지도 모르겠어요. 일단 쌍꺼풀 수술을 한다 하면 그 쌍꺼풀 수술하는 사람이 도구를 가지고 개인 집에 가서 이렇게 쌍꺼풀 수술을 해주고, 코 수술 같은 경우에도 병원인데 이게 몰래 좀 불법적으로 하는 그런 병원들도 많더라고요. 그리고 제가 있을 때는 양성서에서 교육을 받았어요. 해외 북한 식당 나가기 전에 꼭 있다가 그러니까 교육을 받고 나가야 되는 그런 곳이죠. 사상 교육을 많이 받아요. 보통 주로 이런 사상 교육이라고 하면 외국에 나가서 외국인을 만났을 때, 한국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어떤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교육을 받기도 하는데요. 보통 나가게 되면 팁을 손님이 줬다 하면은 그 팁을 무조건 관리자에게 반납을 해야 되고, 손님이 이렇게 물건을 줬다 하면은 그 물건을 본인이 가지는 게 아니고 꼭 관리자에게 반납을 해야 된다, 이런 교육을 하고 나가게 되면 저희가 북한의 얼굴이다. 그러니까 저희가 조금이라도 잘못 행동을 하면 그 사람들은 저희를 보고 북한을 평가한다 해서 저희한테 항상 행동이나 이런 옷차림 이런 거를 정말 똑바로 해야 된다, 단정하게 해야 된다고 이런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. 북한 식당에서의 그 어린 친구들의 삶은 엄청 혹독했어요. 네, 보통 저희는 아침에 8시에 눈을 떠서 새벽 2시, 3시까지 보통 일을 해야 되는데요. 사실 2시, 3시가 또 끝나는 시간이지 그 이후에도 연습을 계속 해야 돼요. 아침에 눈을 뜨면
식당의 전부를 다 청소를 해야 돼요. 청소를 하고 이런 화장도 하고, 그러니까 점심 봉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모든 준비가 다 완료가 돼야 돼요. 그렇게 하고 나서 11시에 식당 문이 열리면 손님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식사도 하고 손님들 서빙하고 손님들이 나가게 되면 그때부터 브레이크 타임에 정리도 하고 공연 연습을 또 해야 되고, 또 5시에 식당 오픈을 하면 그때부터 손님들도 서빙도 하고 저녁 한 7시 정도에 그러니까 손님들 식사할 때 저희가 올라가서 공연을 해요. 공연을 해야 되고 한 1시간 정도 하게 되면 내려와서 또 손님들 식사한 자리를 다 거두고 나서 또 청소도 다 해야 되고, 그리고 아직 나가지 않은 그런 손님들 테이블에 가서 늦게까지 새벽까지 서빙을 해야 되고, 그 서빙이 끝나는 순서대로 올라가서 쉬지 못하고 또 공연 연습을 계속 하고, 이렇게 해서야 하루가 마무리되었어요. 네, 브레이크 타임에는 저희는 쉬는 시간이 아니었어요. 사실 북한에는 선후배 관계가 심하게 있지는 않는다고 하고, 보통 선후배라고 해도 다 평등하다고 이렇게 얘기는 해요. 근데 거기 식당에 나가게 되면 선후배 사이가 조금 많이 살벌하고, 제가 처음에 후배로 있을 때도 언니들이, 그러니까 동생들이 실수를 하면 그거를 옆에서 도와주는 게 아니고 좀 엄청 혼내면서 조금 일을 하면서 너무 스트레스가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못하는 친구들은 때리기도 하고 좀 선후배 관계가 엄청 살벌하게 좀 흘러갔어요. 사실 저희가 식당에서 일을 하다 보면 늦게까지 안 나가고 이게 진상 손님들도 있고 손님들도 좀 비위를 맞춰줘야 되는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. 저희는 이 정도로 진짜 하루에 3-4시간 정도 자는 시간밖에 없었는데 한 달 월급은 137불 정도였어요. 거기서 보너스가 생기기도 하는데 그냥 기본 보통 137불이 기본이었어요. 사실 137불을 한 달 월급으로 받으면 북한에서 사실 물가가 싸긴 하지만 그걸로 풍족하게 살 수 있는 돈은 아니었어요. 네, 그러니까 노동 착취를 많이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저희는 이게 손님들한테 가서 이게 얘기도 하고 편하게 서빙을 하지만 손님들이 이게 반갑다고 악수를 하거나 이렇게 손을 잡으면 일단 안 되었어요. 이게 손님 앞에서 다리를 절었다, 그러니까 다리가 정말 아파서 다리를 절었다 하면 이것도 안 되는 거였어요. 그러니까 다리를 절면 북한의 이미지를 깎아먹었다고, 그러니까 깎아내렸다고 어디서 그러니까 외국인들 앞에서 다리를 저렀냐고 엄청 혼내기도 하고 진짜 몸가짐이 다 단정해야 했어요. 그때는 사실 좀 그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다, 힘든 과정이 반복되다 보니까 마음적으로도 힘들었고 사실 이 몸적으로 육체적으로도 이게 아프지 않은 데가 없더라고요. 이게 너무 아파서 집에 간다고 사장한테 몇 번을 저르기도 했고 그때 그 식당에서 막 벗어나고 싶었어요. 지금 한국에서 삶을 만족하고 있고 또 재미있게 제가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하루를 보내고 있어요. 그러니까 거기 북한에 살았다면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가 없고 제한되어 있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. 근데 여기서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너무나도 많고 노력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.